자, 이번 시간 우리 수요 공급 다시 연결시켜서 보시죠. 자, 처음 하신 분은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다라는 걸 갖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우리 10페이지 보시면은 제목이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수요 변화 요인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가장 출제 빈도 높은 두 가지를 제가 해놨어요. 두 가지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는 소득하고 관련재와의 가격 변화거든요. 그럼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소득의 변화입니다. 소득의 변화. 그럼 소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정상재와 열등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소득이 높아지면 좋은 거 사요. 그럼 우리가 좋은 게 우등재라고 하거든요. 우등재. 나쁜 걸 열등재라고 합니다. 그럼 우등재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높아지면 새 차 뽑잖아요. 신차다. 자, 이건 중고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득이 높아지면은 새 차 뽑으니까 수요량이 높아지니 이건 같은 방향으로 가거든요. 자, 그렇게 되는 게 거의 정상재라는 얘기입니다. 정상재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근데 소득이 높아지면은 자, 어때요? 중고차 안 뽑죠? 그럼 수요량이 줄어들죠. 줄어듭니다. 자, 이건 열등재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아직 우상향, 좌하향은 아직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문 과정에서는 이건 힘들어요. 그냥 수요가 증가하면 우측 이동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냥 그렇게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대체재 보완재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거는 자, 내가 만약에 아파트라면 아파트가 아닌 뭐 빌라든지 단독주택은 내 부동산이 아니라 관련재와 다른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목을 제가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럼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은데 대체재와 보완재예요. 그러니까 대체재는 성질이 비슷해서 바꿀 수 있는 제어입니다. 콜라가 비싸면 사이다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보완재는 함께 할 때 효용이 커지는 제어거든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커피에 설탕이 들어가니까 보완제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 아주 잘 떠요. 자, 그래서 자, 이 두 가지 위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볼게요. 대체재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럼 대체재 가격이 비싸면 안 사거든요. 자, 그럼 대체재를 줄이고 대체재가 만약에 빌라다라고 한다면 빌라 가격이 높아지면 빌라 수요량이 줄죠. 수요량이 줄고요. 자, 나 아파트 살 거예요. 그럼 아파트 수요가 늘어날 수 있죠. 그럼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당의 해당 수요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해당 수요가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수요 대 수요는 우리가 상식이지만 가격 대 수요는 달라요. 대체재가 비싸면 내가 올라간다.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 수요는 감소하고 내게 오히려 더 증가한다. 자, 보완재는 반대입니다. 커피와 설탕을 예를 들었죠. 그래서 보완재에 대한 가격이 하락한다고 한번 볼게요. 반대로. 그 만약에 커피라는 부동산이 있고 설탕이라는 부동산이 있다고 보세요. 그럼 커피에 설탕이 들어가잖아요. 보완 관계거든요. 그러면 자, 보완재의 커피 가격이 떨어지면 커피 수요량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설탕 수요량도 늘어나죠. 설탕 수요량.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 대 수요는 상식이지만 보완재에 대한 거와 얘는 가격과 수요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할 겁니다. 근데 조금 여러분이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어떤 편법을 갖고 쓰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초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넘기시면은 또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소비자의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이에요. 가격이 예상이 돼요. 상승했다. 아직 상승은 안 했지만은 상승할 걸 예상한다면 더 오르기 전에 지금 사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의 출제 빈도가 높은 건 가격 상승의 예상입니다. 기대감이 커진다는 거죠. 자, 이건 가격이 안 변하고 가격 이외다라는 거, 세 가지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전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공급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공급. 자,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지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듯이, 자, 이제 요것만 바꾸면 돼요. 공급량의 변화와 그 다음에 공급의 변화가 다르죠. 그래서 자, 공급량은 양이 붙었으니까 점의 이동이고요. 자, 공급의 변화는 가격 이외니까 가격 이외의 변화다. 이렇게 살리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자, 공급 곡선은 이제 우상향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잘 나와요. 그래서 얘도 시험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적으셔서 우리가 공급 변화 요인들을 우리가 기초소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건 해당 부동산의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기 때문에 자, 얘도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돼요. 자, 가격과 양입니다. 자, 그럼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공급 곡선은 제가 우상향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러면 그냥 원하고 개수는 이제 빼겠습니다. 자, 200원 할 때 공급자들은 2개를 생산하겠다. 300원 할 때 3개를 생산하겠다. 자, 100원 할 땐 하나만 생산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2개에서 3개로 늘어났다는 거는 이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의 변화는 다르죠. 자, 아까도 우리 배웠지만 공급의 변화는 양이 안 붙잖아요. 양이 안 붙으니까 가격 이외가 되는 거죠. 가격 이외.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이다 보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합니다. 곡선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가격 이외의 요이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죠. 공급의 변화로 갑니다. 공급 변화는 양이 안 붙었죠. 자, 그럼 공급의 변화라는 건 양이 안 붙었기 때문에 가격 이외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공급의 변화 들어가죠. 자, 이거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해당 부동산의 가격 이외입니다. 가격 이외 요의 변화이 되겠죠. 그럼 가격이 이렇게 있고요. 양이 있으면은 자, 가격은 안 바뀌어요. 일정합니다. 가격은 일정한 상태에서 다른 요인이 바뀌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버립니다. 곡선 자체가. 그래서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죠. 자, 그래서 증가는 우측, 감소는 좌측이라 그랬죠. 1, 2, 3. 자, 근데 금리가 우리가 시험 잘 나와요. 똑같이 건설회사 돈을 빌리게 되면 이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금리에 따라 달라지더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금리가 인하하면 공급자들은 공급을 더 늘릴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증가되고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우측 이동. 자, 금리가 인상하면 공급을 줄이겠죠. 금리 인상은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럼 좌측 이동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양이 붙으면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되고요. 양이 안 붙으면 곡선 자체 이동이다. 곡선 자체 이동이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곡선 자체의 이동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그 내용을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얘는 변화 요인이 좀 달라요. 자,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페이지 11페이지로 가죠. 자, 11페이지 가시면은 공급 변화 요인들을 볼게요. 자, 요거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기술 수준이라는 게 나와 있죠. 자, 기술 수준은 기술 수준이 진보돼야 되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더 많은 양을 더 늘릴 수 있죠. 그래서 기술 수준이 향상돼야지만 공급이 더 증가된다. 우측이다.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 나옵니다. 자, 이게 좀 어려워요. 생산 요소 가격이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거는 이 생산비를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자, 이게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데 주택 건설업자가
주택을 지게 되면 토지가 들어가요. 생산의 3요소가. 그 다음에 노동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 자본이라는 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들어가죠. 그러면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해야지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럼 생산 요소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자의 임금도 인하돼야 되고요. 자, 요거는 타인 자본이에요. 타인 자본에 이자가 나가죠. 금리가 인하해야지만 더 공급을 늘리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시험 문제 많이 배정된다. 그 다음 우리가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가격 상승의 기대감, 가격을 하락. 자, 오늘 반대입니다. 자, 공급자들은 가격 하락의 예상을 해야지만 공급이 늘어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가격 예상은 공급은 잘 안 떠요. 들어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향후 가격이 어때요? 신규가 아닌 이건 지금 갖고 있는 걸 매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면 더 오르고 난 다음에 파는 거죠. 지금 안 팝니다. 근데 내가 지금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중개업소가 아니니까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요. 지금 물량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의 좀 개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균형의 결정으로 가겠습니다. 자, 솔직히 이제 균형의 결정이 좀 어려워요. 여기 균형점 이동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우리 기초소에 좀 뺐습니다. 균형이라는 자체만 잡으세요. 그리고 탄력성은 어떤 탄력성이 있는지만 잡으시면 우리가 기초소에는 충분히 내용을 살피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로 갈 텐데요. 자, 균형이라는 걸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균형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가격과 양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균형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균형의 결정이라는 말이 있죠. 자, 이거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연습을 해보는데요. 들어가겠습니다. 균형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제가 균형 가격하고 이걸 이제 시장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균형 거래량. 자, 균형 거래량 이렇게 놓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균형은 이제 수요 공급이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상에서. 그럼 가격하고 양이 있다. 그럼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죠. 그래서 항상 이게 헷갈리니까 자, 항상 그리실 때 얘를 공급을 잡고요. 얘를 수요를 잡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200원이었을 때 두 개를 우리가 균형해서 이루어진다면 공급자가 200원 할 때 두 개를 팔겠다는 거고요. 수요자는 사고 자, 시장에서는 200원에 두 개가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가격이 300원으로 올라 버려요. 자, 그럼 어떨까요? 자, 300원으로 오르게 되면은 공급자들은 자, 어떻습니까? 그만큼 더 많이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겠죠. 3개나. 수요자는 어떻습니까? 그만큼 양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때요? 자체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개만큼 초과 공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초과 공급. 그럼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가격이 떨어져요. 100원으로. 그럼 수요자가 좋잖아요. 그럼 이 시장에서 수요자가 많은 거죠. 반대로. 수요자가 3개, 공급이 하나 있으니까 초과 수요가 2개 돼서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균형이다. 그럼 위에서 이렇게 흔들면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이 하락. 밑에서 흔들면 초과 수요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균형이란 일단 정지된 어떤 상태에 도달한 후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더 이상 다른 상태로 변하지 않으려는 상태예요. 그래서 균형 상태에서 수량과 공급량이 일치합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양이 최대 수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격은 달라요. 수요자가 원하는 가격은 최대 가격입니다. 그 이상 못 주겠다는 거고 공급자의 가격은 최소, 그 밑으로는 못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초에서 탄력성이라는 걸 한번 배워볼까요? 자,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자극을 수요자한테 가격에 대한 걸 주고요. 아니면 소득이 바뀔 때, 아니면 그 다른 재화의 가격이 바뀌었을 때 이 탄력성을 우리가 보자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공급의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탄력성이 개념입니다. 탄력성.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반응. 자, 우리가 이제 분수가 나오죠. 분수가 나오게 되면 밑에가 분모고 위에가 분자가 되겠죠. 그럼 자극에 대한 반응. 항상 알고 싶은 건 반응을 알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함수 관계가 있는데요. 독립 변수가 영향을 주는 변수고 종수 변수가 영향을 받는 변수예요. 그럼 우리는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의 반응을 보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 자극에 대한 반응인데 우리는 양의 변화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격이 이만큼 바뀌었는데 이만큼 양이 바뀌면 탄력적이고요. 이만큼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 그러면 탄력성이라는 것은 독립 변수가 변할 때 종속 변수가 몇 %냐 이걸 얘기하는데요. 가격 탄력성서부터 우리가 차근차근히 가도록 하죠. 자, 제목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배워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자, 그럼 이렇게 나온다. 그럼 우리가 항상 A, B를 적고요. B에 대한 A입니다. B에 대한 A. 자, 그래서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얘기해요. 자극에 대한 반응. 자, 그럼 가격이 내려가죠. 그럼 가격의 변화율, %입니다. 변화율, %에 대해서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느냐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보겠다는 거예요. 변화율. 자, 그렇다면은 들어간다. 자, 그러면 가격과 양은 우리가 수요자들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렇다면 가격이 상승하면 양을 주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얘는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 읽는 방법이 분모에 대한 분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여기 표시를 할게. 자, 분모에 대한 분자. 그래서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반대가 되면 가격 우리가 신축성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자, 가격하고 양이 있어요.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점에 대한 이동이 되죠. 수요지금 점에서 이렇게 이제 탄력성을 이제 보는데요. 만약에 이 분필이 100원에서 120원으로 올랐는데 10개에서 8개로 줄어들었대요. 자, 그럼 최초값이 여기다. 최초값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변화율이라고 이제 해놨는데 자, 나중에 이제 기본소가 나오면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원래의 가격이 내려가요. 그 다음에 변동분이 올라갑니다. 20원이 올라간 거잖아요. 원래의 개수가 10개에서 2개의 변동분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소한 거죠. 자, 그러면 퍼센트로 나타난다면 자, 똑같아요. 20, 20. 그럼 20%가 상승했을 때 20%가 감소했다는 거는 자, 이건 탄력성 입실론이 1이 되거든요. 우리가 단위 탄력적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10%밖에 안 됐어요. 그럼 탄력성이 0.5다 보니까 탄력성이 1보다 작습니다. 0보다는 커야 되죠. 자, 이걸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탄력성이 작다. 얘가 1이고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면 얘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탄력적은 뭐냐? 자,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본다면 40%가 감소했어요. 그럼 탄력성이 2라는 거는 1보다 크거든요. 물론 무한대보다는 작겠죠. 그럼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탄력적. 자,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자, 만약에 20%가 상승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막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무한대예요. 무한대 반응이. 그럼 우리가 탄력성이 무한대라는 것은 완전 탄력적을 얘기를 해요. 탄력적. 근데 입설론 값이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20%인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전혀 양의 변화가 없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5가지를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럼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자, 기준이 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직각삼곡선을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있다면 가격과 양이죠. 직각삼곡선이 있다면 임의의 점 2점을 찍어서 자, 여기 면적이 같다면 이 변화와 이 변화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탄력적은 이 곡선이 가팔라집니다. 가팔라진다는 것은 비탄력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탄력적은 완만합니다. 탄력적은 완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성은 지금 자극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강의에 대한 자극 같지만 개인적인 반응은 다르잖아요. 그럼 자극은 같은데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럼 요게 기준이 된다면 요거는 요것밖에 안 바뀌었기 때문에 비탄력적으로서 탄력성이 1보다 작고 탄력성이 작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거는 1보다 크면서 양의 변화가 더 크니까 탄력적이고 탄력성이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자, 완전히 우리가 반응을 해요. 가격이 조금만 바뀌더라도 양의 변화가 엄청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벽을 뚫습니다. 완전 비탄력적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각에 대한 양의 변화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이 수평이 되고요. 완전 비탄력적은 수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 시험장 가셔서 비읍절 하나 적어 놓으세요. 완전 비탈. 탈은 이렇게 되죠. 탈. 안 먹히기 때문에 요거 위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상품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척도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로 측정한다. 자, 공급 탄력성은 나중에 후수라고요. 자, 2번에 가시면 수요가 같았으니 구분이 나옵니다. 탄력성이 0과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갖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5가지로 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탄력성이 제로잖아요. 자, 그럼 이건 완전 비탄력적이 됩니다. 수직이에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죠. 다음, 자, 탄력성이 비탄력적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0.5니까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죠. 그러다 보니까 급경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뭐냐면 수요량의 변화가 적습니다. 가격 변화가 더 크다는 거죠. 단위 탄력적은 1이 됩니다. 직각삼각선이죠. 그래서 가격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같다. 탄력적은 자, 우리가 2라는 숫자는 1보다 커요. 근데 무한대보다는 작죠. 완만한 경사다. 그래서 가격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크다. 완전 탄력적은 수평입니다. 약간에 대한 변화에도 가격 변화도 수요량은 무한대로 변한다는 거죠. 5가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공급의 탄력성을 가기 전에 우리가 소득 탄력성을 얘기하거든요. 자, 얘네들은 1이 기준이 아니에요. 0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격 탄력성이 아니라 소득과 다른 재와의 교차 탄력성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볼게요. 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소득이라는 것이 정상재, 열등재가 있었고요. 다른 재화가 어땠어요? 우리가 대체재와 보완재가 있었잖아요. 그걸 갖고 우리가 응용하는 거예요. 자, 지금 탄력성으로 1이 기준으로서 1보다 크면 탄력적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고 얘기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지금은 탄력성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2페이지 가시면은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배우십니다. 자, 그럼 항상 자, A, B 적고요. B가 내려가고 소득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수요량이 항상 올라가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제가 그냥 이걸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소득 변화율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퍼센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방향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같이 움직이냐 반대로 움직이냐. 자, 앞쪽에서 왜 정상재와 열등재가 있었잖아요. 소득이 늘어나면 양을 늘리는 게 정상적인 재화죠. 자, 그래서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자, 이 탄력성 값이 0보다 크고 플러스면은 정상재가 돼요. 정상재.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소득이 높았는데 중고차 같은 건 안 뽑잖아요. 반대 방향입니다. 탄력성이 0보다 작거든요. 그럼 마이너스가 돼서 이걸 열등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간재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중립이라고도 하는데요. 중간재는 소득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0이거든요. 자, 이건 중간재 또는 중립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소금이나 간장이에요. 내가 소득이 높아졌으니까 소금이나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금과 간장은 소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재화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이건 0이 됩니다. 그래서 정열중을 암기하세요. 정열중. 자, 그래서 흔들어 보시면 같이 움직이면 정상재, 반대 움직이면 열등재, 변화가 없으면 중간재가, 정열중은 소득 탄력성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분모에 대한 분자,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측정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요.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거는 자, 교차는 이제 크로스를 얘기하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어떻습니까? A가 되고 B에 대한 A의 비율이잖아요. 그럼 수요량이 항상 올라간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알고 싶은 해당 재화가 있고 다른 재화의 가격이 있다는 거죠. 그럼 교차라는 것은 다른 재화의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XJ의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자, 내 해당 재화가 YJ라면 YJ에 대한 수요량을 알고 싶다는 거죠. YJ의 수요량에 대한 변화율. 자, 그러면 대체재 보완재라는 걸 배워줬잖아요.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에 대한 재화의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방향 크기를 얘기합니다.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 자, 그래서 제가 자, 대체재 가격이 오르면 내 수요가 늘어났어요. 대체재 비싸면 내 걸 많이 사죠. 자, 그럼 요거는 플러스 값이 되니까 이건 대체재가 됩니다. 근데 보완재 같은 경우는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만 주는 게 아니라 설탕 수요도 줄죠. 그럼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자, 입살론 값이 마이너스니까 이건 보완재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커피와 소금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커피와 소금이라는 관련은 전혀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 요거는 0의 값이 됩니다. 자, 이걸 독립재라 그래요. 독립재. 그래서 얘도 대보독을 암기하십시오. 대보독. 자, 그래서 요거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대체재, 반대 방향은 보완재, 변화가 없으면 독립재가 된다. 이렇게 가져가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탄력성 요거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는데 7페이지로 가죠. 7페이지 가시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아직 계산 문제가 출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똑같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수요의 탄력성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항상 A 잡고 B 잡고 그래서 가격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이죠. 항상 위에 게 올라가죠. 알고 싶은 게. 자, 그럼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약자로 이제 이용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가격의 변화율이 되겠고요. 자, 이건 공급량의 변화율이 되겠죠. 자, 그럼 아직은 시험 문제 안 나왔기 때문에 가격과 양이 비례관계입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20%가 또 양이 늘어났다. 미리 기준이잖아요. 그 다음에 20%가 상승했는데 10%밖에 줄었다. 그러면 이거는 0.5니까
비탄력적이 되겠고, 자, 우리가 이제 늘어난 거죠. 공급이니까. 20%가 상승했는데, 뭐 40%가 늘어났다. 그럼 2니까 탄력적이 되죠. 자, 그래서 얘는, 원점을 지납니다. 기준이. 자, 그래서 얘가 기준이라면, 여기다 해볼게요. 얘가 기준이라면 원점을 지나요. 원점을 지난다는 거는, 자, 서 있는 게 90도라면 딱 45도 각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가격 변화와 양의 변화가 같기 때문에 얘가 기준이 돼요. 이 비탄력은 제가 가파르고 탄력적은 완만했잖아요. 자, 그럼 비탄력적은 가파르고요. 탄력적은 완만합니다. 완만해요. 자, 그럼 탄력성은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그럼 자극은 같은데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비탄력적이 되겠고요. 이건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적은 수와 같아요. 자,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을 쓴다는 거는 탄력성이 제로거든요. 그럼 가격과 양에서 공급 곡선이 완전 수직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가격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이 되고요. 완탄은 누워있죠. 완탄은.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탄력성이 무한대예요. 수와 똑같이 가격에 변해서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무한대로 변하죠. 자,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나와 있지만은 기본 강의를 하기 전에 좀 우리가 여기 좀 배우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급의 가격 트러스이나 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상품의 공급량이 얼마만큼 변하느냐, 가격 변화에 대한 공급량의 측정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수요 공급에서는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아웃라인을 잡는다면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그 다음에 균형, 탄력성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아웃라인을 꼭 잡아주셔야 이 기본 강의여서 강의를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경제론 파트 부동산 경기 변동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